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잘 쉬셨어요? 중등 선생님들은 이제 조금 쉬기 시작하실 거고, 초등 선생님들은 시험 끝내신 지 2주 넘으셨으니까 이제 슬슬 2차 준비 시작하실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들을 위해서 2차 준비를 위해 새로운 걸 시작을 하는데요. 그동안 교육학 클립 계속 해왔는데 앞으로도 교육학 클립은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선생님들께서 2차 마무리 하실 때까지 선생님들하고 새로운 걸 하는데 바로 생각 클립입니다. 그 생각 클립을 위해서 이렇게 책을 조금씩 참조를 할 건데요. 북클립, 북튜브 아니고요.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생각을 나눠드리는 그런 생각 클립을 준비를 해봤어요. 이거는 2차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또 교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고등학교 예비 선생님들 또 이미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 모두 다 같이 보실 수 있는 클립이 될 것 같고요. 선생님들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저 자신을 위한 그런 공부이기도 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임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예요. 저희 집 거실에 있는 소파 그리고 책꽂이 옆인데요. 제가 책 볼 때 가장 많이 있는 그런 장소인데, 제가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서 선생님들께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를 건네는 형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시작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생각 클립 시작해볼까요? 띵크튜버가 되고 싶은 은주의 생각 클립. 오늘은 사피엔스와 함께하는 생각 클립입니다. 지역 교육청마다 필독서가 있는데 가장 읽어야 할 것 같고 궁금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에밀입니다. 그렇죠? 에밀에서 루소는 자연의 교육이 가장 큰 교육의 목표다라고 얘기합니다. 변질되기 전에 최초의 성향을 가장 잘 살려주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자연의 성향이라는 것이 바로 뭘까요? 또 선생님들이 앞으로 교직관을 세우시고 현장에 나가실 거고 또 임용에서도 그것을 선생님들께 물어볼 텐데, 교직관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 걸까요? 저는 교직관이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인간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을 선한 존재로 보느냐, 악한 존재로 보느냐가 가장 간단한 생각의 구별 방법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어떤 길을 거쳐와서 어떤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갈 것이냐, 그것을 교사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교사가 될 것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바뀌겠죠.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 에밀에 대해서 생각을 나눠드리기 전에 먼저 인간이란 무엇인가 2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바로 사피엔스입니다. 사피엔스는 굉장히 두껍죠? 그런데 정말 재밌습니다. 읽어보신 선생님들 계시겠지만 사피엔스 이 책의 주제는 크게 얘기하면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금 과학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론 이 과학적이라는 게 역사, 또 사회과학적인 측면이 많죠. 또 다른 측면에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런 책들, 이것이 인간인가, 이거는 프리모 레비라는 아우슈비츠 생존 작가가 쓴 그 생존기예요. 이 책을 보면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가, 심리학적인 측면이라던가 좀 더 정서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선생님들에게 인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선생님들께서 교직관을 세우시기 전에 인간관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피엔스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사피엔스 굉장히 두껍지만 정말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사피엔스에는 인류가 탄생을 했을 때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 어떤 종이 될 것인가를 엄청나게 거대한 규모의 인간사를 아주 재밌게 풀어놨거든요. 근데 그 재미가 어디서 오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지식들을 조금 깨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농업혁명은 인간의 삶을 엄청나게 변화시킨 엄청난 대혁명이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맨날 힘들게 수렵만 하고 다니고 그랬던 인간이 한 곳에 정착하게 되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발 하라리는 이 책에서 농업혁명이 인간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주고 더 좋아지게 했다는 것은 허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맨날 동물들 찾아서 쫓아다니고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죠?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해서 씨 뿌리고 거두고 그거 저축해 놓은 거 먹고 이런 게 편안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인류는 본래 수렵을 하고 그렇게 자연적인 곳에서 동물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인간이 불을 쓰기 시작하고 좀 더 생태계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또 농경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수많은 동물을 가축화하고, 그 가축화한 동물들로부터 전염병이 생기고, 또 인간은 계속 뛰어다니면서 수렵 채집을 하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더 건강해지는데, 반대로 맨날 허리를 굽혀서 농사를 짓고 하면서 어떤 자연에 최적화되어 있던 몸에도 병이 들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그렇게 잉여 농산물이 축적이 되고 또 그 잉여 농산물이 또 소비력이 되고, 소비력이 되면서 점점 더 경제력의 그런 격차가 생기고, 또 이것이 과학을 지원을 하면서 과학혁명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또 산업혁명, 우리가 생각하기에 또 다른 인간의 생활을 업그레이드 시켜놨다는 그 산업혁명조차도 인간을 공동체, 정서적인 존재에서 개인화된 존재로 전락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어떤 지식을 가르칠 때는 이것이 진리다라고 믿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우리가 믿고 있었던 사실들이 정말로 진실인가? 어디서 시작된 종교 같은 신념인가? 그런 의문을 갖게 합니다. 물론 이 책에 대해서 논란도 많고 이것에 반대하는 입장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고, 유발 하라리가 이 책을 낸 다음에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지만, 세계의 각 다양한 종류의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메일을 많이 받았대요. 뭐든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펼치다 보면은 수많은 의견에 부딪히게 되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접하고 생각을 정립을 해나가는 게 중요한데, 이 책은 그런 면에서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진실인가 라는 것을 많이 묻기 때문에 정말 흥미로워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 책과 관련해서 선생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핵심 질문은 무엇인가? 제가 선생님들께 매 생각 클립마다 질문을 나눠 드릴 건데, 혹시 이 질문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셔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매주 한 분께 맛있는 커피 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조금 다양한 생각을 해보시고 그걸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 댓글을 읽고 또 다른 선생님들이 또 다른 생각, 더 발전된 생각, 또는 그것에 반대되는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자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선생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오늘의 핵심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두 번째, 인간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큰 두 가지 질문에서 또 세부적인 질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질문들 중에서 선생님께서 고민해보고 싶은 거 한 가지 골라서 댓글 적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과거에 관한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은 언제부터 중요해졌는가? 두 번째, 인간의 힘을 이렇게 막강하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은요,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앞으로 어떤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 책의 과학혁명 부분에 인간이 어떻게, 사피엔스가 어떻게 발전을 하고 있는지가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가 언젠간 멸종할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멸종할지도 모른다는 게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전쟁을 하거나 자가당착 빠져서 그렇게 멸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종으로 재탄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종으로 재탄생할 때는 과학의 발전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이 뇌를 인터넷과 연결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종이 될 수 있다. 가장 혁명적인 발전 분야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내용은요, 2020 미래교육 보고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북이에요. 2020 미래교육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인간은 절반은 기계, 절반은 인간의 몸을 하고 칩이나 센서를 달거나 다양한 기기를 팔목에 끼고 옷이나 몸에 컴퓨터 칩을 넣고 다닐 것이다. 이러면서 인간의 기억 용량이 늘어나 IQ가 190까지 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게 미래교육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인간이 이렇게 자신의 뇌를 인터넷과 연결을 할 수 있고 칩을 자신에게 심어서 지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초인적으로 발전을 하게 될 때 교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런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지능이 누구나 아는 것이 너무나 많고 더 이상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줄 수가 없을 때 그럴 때 교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지금까지 선생님들께 세 가지 질문 던졌습니다. 첫 번째, 교육은 언제부터 중요해졌을까? 두 번째, 인간의 힘은 어떻게 이렇게 막강해졌나? 세 번째, 앞으로 이런 인간의 미래를 어떻게 대비하고 그때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중에서 특히 두 가지는 과거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답이 있고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책에서 교육이 중요해진 시기를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선생님들은 교육이 언제부터 중요해지고 교사와 학교? 이런 교육기관의 중요성이 언제부터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이 책에서는요,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을 거쳐서 사피엔스가 지금의 이런 지배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인지혁명은 7만 년 전쯤부터 일어난 거예요. 이 인지혁명이 바로 다른 종과 또 다른 동물들과 인간을 완전히 구별시킨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인지혁명이 일어나기 수십만 년 전부터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어울려 살 때부터 뇌가 다른 동물들보다 조금 더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하고 조금 더 뇌가 컸대요. 그리고 자연 선택적으로 직립보행을 하는 걸 선택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 더 직립보행을 하기 편한 몸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골반이 작아진다는 것은 아기가 나오기 힘들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머리가 작아지는 쪽으로 출생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미숙아를 낳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뇌를 좀 더 발달시키는 방향으로 진화를 하면서 아기는 점점 더 미숙하게 낳고, 미숙하게 낳은 아기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바로 교육과 사회화의 힘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오랜 역사에 오래전부터 교육의 힘이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지금의 학교의 형태와 같이 이런 형태로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됐느냐, 그것은 바로 산업혁명에서 기인을 했다고 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장 노동자가 생기게 되죠. 또 공장 노동자들이 제때제때 시간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지고, 그러면서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의 생활 습관이 생겼다고 해요. 우리는 학교에서 시간표에 따라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한 그런 역사적인 사실에서부터 인간을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그런 전략의 하나로 시간표가 활용이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조금은 인식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더욱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국가가 시장과 함께 발전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어떤 인식을 심어줬느냐, 그것은 바로 국가가 너희들을 가르치겠다. 너희들은 이 국가가 해주는 이 시스템 안에서 배워라. 배우고 일을 하라. 그러면서 국가는 좀 더 이 경제 발전을 통해서 부유해진 이 재력으로 교사와 공무원 이런 시스템을 좀 더 강화시키고 교사, 공무원을 더 채용하고 이러면서 학교는 조금 더 그 체계가 공고해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배우기 시작을 하는데, 이 학교라는 체계 안에서 배우기 시작하면서 약해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부모와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지금 학교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꼭 부모님이 교육하지 않아도, 공동체의 어른들이 교육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사회화돼서 나갈 수 있어요. 그것이 학교의 사회화 역할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을 이렇게 홀로 설 수 있는 개인화해서 세상에 빨리 더 능숙하게 내보내려고 했던 그런 국가와 경제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이 책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이 언제서부터 중요해지고 학교의 역할이 언제부터 이렇게 강조가 되었는지 조금 인식을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학교의 태생적인 문제에서부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생각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느냐? 유발 하라리는 이 책에서 인지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인지혁명은 인간이 7만 년 전부터 3만 년 사이에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으로 소통을 하게 되면서 완전히 다른 막강한 존재로 재탄생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사고방식이란 무엇이냐? 도구를 쓸 줄 아는 것도 새로운 사고방식이긴 하지만 바로 전에 없던 것을 상상해내는 능력,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사고방식이었어요. 이와 맞물려서 의사소통 능력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언어 발달이죠. 우리가 알고 있기에 벌이라던가 고래, 동물들도 자신들의 언어가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조금 더 분화되고 다양하게 소통이 될 수 있는 언어를 발달시키면서 첫 번째, 정보 전달을 더 용이하게 하게 되고, 두 번째, 뒷담화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걸 뒷담화 이론이라고 한대요. 뒷담화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사람들이 조금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면서 정서적으로 조금 결속이 되고, 또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내고,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의 협력체로 또 모이게 되죠. 그러면서 공동체의 힘이 커지게 되는데, 뒷담화가 인류의 역사에서 엄청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언어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은 허구적인 집단적인 상상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새로운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집단적인 상상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종교, 신화 이런 걸 만들어내고 이것이 사람들을 조금 더 결속력 있게 뭉치게 하면서 국가를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인류가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막강한 힘은 이 두 가지에서 나왔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정말로 태생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사회적인 동물이구나. 또 상상력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을 막강하게 하고 지금까지 그 힘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큰 원동력이구나. 그러니까 교사로서 협력의 힘 그리고 상상력의 힘 이것은 아주 원초적이면서도 끊임없이 이어져 나갈 인간의 가장 큰 힘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엔 그랬고요. 자, 마지막 질문, 세 번째 질문. 인간은 앞으로 어떤 길로 가는가? 어떤 시대를 대비해야 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에게 칩을 심어서 지능이 무한대로 발달을 하게 되고 내가 인터넷과 진짜로 연결을 하게 된다면 교사는 그때 무슨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또 그런 칩을 아무나 심을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지능이라는 것도 빈부의 격차가 작용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교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인간의 지능이 무한대로 발달이 돼서 더 이상 교사가 새로운 것을 가르칠 수 없을 때 교사가 다른 존재와는 다르게 학생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저는 인지적으로 교사가 해야 하는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인지적 불균형을 유발하는 인지적 불균형 유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건데요. 모두가 아는 것이 너무 많을 때 그 아는 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불균형을 줘서 어떻게 자꾸 활용하게 하는가, 또 어떻게 의심하고 어떤 것을 발견하게 하는가, 이것이 바로 교사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특히 윤리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인류를 위해서 좋은 방향이 될 것인가도 역시 교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 앞에 머릿말에 이런 말이 나와요. 기술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하다. 기술로 무엇을 할 것이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봐왔죠. 기술로 핵폭탄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일으켰는데 그 산업혁명으로 인간을 부품화할 수도 있고 또는 좀 더 윤택하게 할 수도 있고, 이 문제는 가치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교사가 생각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질문들과 관련해서 아까 과거에 관한 질문 두 가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새롭게 생각하게 된 것이나 발견하게 되신 것 이런 게 있으면 나눠주셔도 좋고요. 이 사피엔스라는 종이 종말을 한다면 인간이 새로운 종으로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그 새로운 종이 일종의 신과 같은 존재로 재탄생할 것이다.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생각 클립. 오늘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가지고 이야기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것이 인간인가?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해온 작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간의 심리 그리고 본성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서 교직관을 정립하기 위한 인간관을 한번 정립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